1989년 7월 24일 오후 홋카이도 2명의 등산객이 아사히다케 산에서 실종되었다. 경찰은 즉각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산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SOS 표시를 발견했다. 나무를 쌓아 만든 이 거대한 구조 신호는 5m가 넘는 크기였다. 그들은 곧 북쪽 23km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구조된 2명은 SOS 표시를 본 적이 없으며 자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경찰은 그들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구조를 요청한 것이라 판단하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가까운 곳에서 섬뜩한 발견을 하게 된다. 한 회색 가방이 있었다. 가방 안에는 동물에 물린 자국이 있는 유골 일부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카세트에는 남자가 절박하게 SOS 도와달라며 벼랑 위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가방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다. 비누, 칫솔, 녹색 플라스틱 컵, 부적 등이 있었고 테이프는 모두 4개였다. 이 물품들 중 몇 가지는 상당히 오래된 듯 보였고 특히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 아사히카와 의과대학과 경찰은 유골을 감식한 결과 그 유골은 1984년에 실종된 회사원 A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5년 전에 아이치현에서 등산 중 실종된 25세 남성으로 알려졌지만 DNA 분석 결과 유골은 A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오히려 그 유골은 키 160cm 정도의 O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후의 조사는 혼란스럽게 흘러갔다. 경찰은 회사원 A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여성 B 역시 그날 함께 등산을 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감식 결과 여성 유골이 바로 그 여성 B의 것임이 밝혀졌다. 그들은 함께 조난을 당했으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 수색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골은 A의 것이었으나 그 근처에서 발견된 유품들, 특히 가방과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 A의 가족들은 이상한 말을 했다. 그들은 테이프 속 목소리가 자신들의 가족 A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가족들은 2차로 발견된 면허증과 시계는 A의 것임을 확신했지만 1차로 발견된 가방과 그 내용물은 A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사건은 또 다른 제3의 인물, 즉 C의 존재로 이어졌다. 경찰은 1차 발견된 유류품의 DNA와 2차 유류품의 DNA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C라는 인물이 이 미스터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심했다. 다시 헬리콥터가 투입되었고 이번에는 SOS 표시 근처에서 또 다른 가방이 발견되었다. 그 가방에는 부적,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그 물품에서 채취한 DNA가 제3의 인물 C의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C라는 인물이 회사원 커플과는 다른 시간대에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C가 남긴 유류품의 날짜는 1983년, 회사원 커플이 실종된 198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었다. 그리고 끝내 C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거대한 SOS 표시였다. 그 문자는 자작나무 3그루 이상을 쌓아 만든 것으로 성인 남성조차도 혼자서 만들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자작나무가 거의 없었고 왜 이 표시가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더욱이 이 SOS 표시는 1987년 9월 20일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찍혀 있었지만 너무 작게 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미스터리한 것은 남겨진 카세트 테이프다. 테이프에는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 처음 헬기를 만난 곳이라며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조사한 지역에는 벼랑이 없었다. 이는 조난자가 벼랑이 있는 곳에서 녹음을 했고 이후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고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3의 인물 씨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씨와 회사원 커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조사했으나 그들이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한 죽음과 구조 신호만을 남기고 미궁 속으로 사라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설들이 나왔다. 첫 번째 가설은 회사원 커플이 우연히 씨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설이다. 하지만 그들의 DNA와 씨의 DNA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가설은 힘을 잃었다. 두 번째 가설은 씨가 살인마일 가능성이다. 그가 헬리콥터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카세트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른 조난자들을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유골에서 살해당한 흔적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 가설도 설득력을 잃었다. 세 번째 가설은 씨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이런 구조 신호를 남기고 자신의 물건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그가 유골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굳이 험난한 산에서 이토록 복잡한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 사건은 회사원 커플과 제3의 인물 씨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로 남았다. 구조 신호와 카세트 녹음, 그리고 발견된 유골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려 하지만 그 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